그 부동산 경기가 나왔어요. 페이지 118페이지. 부동산 경기가 나왔어요. 요 부동산 경기인데 요 부동산은 주로 앞에 설명했지만 똑같이 이것도요. 그 경제편은 거기다가 다 응용이 주택이라고 보면 돼요. 특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이라고 보면 돼요. 경제편은. 그래서 이 부동산은 이것도요. 특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뭐요? 단지. 여기서 무엇이라 불렀어요? 해당 주택. 뭐요? 해당 주택. 이라고 쓰면 돼요. 해당 주택. 그래서 우리는 이 경기는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해요. 뭐요? 시장을 중심으로 해요. 자, 지금부터는 응용이에요. 응용. 우리 앞에 공부했던 수요, 공급, 탄력성, 균형 있죠, 그죠? 그 응용하는 거예요. 응용. 지금도 응용이기 때문에 앞에 있던 그분 자체가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시험 치면 또 여기서요. 보통 두 문제 정도 나와요. 몇 문제요? 두 문제. 나와요. 이건 주로 요 경기는요. 주로는 중개 실무예요. 실무. 뭐요? 중개 실무예요. 중개 실무. 중개 실무의 가장 기본 바탕이에요. 이제부터 응용하는 거니까. 이거 중개 실무에서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어디요? 이건 말하는 중개사법이 실무가 아니고요. 학교는 부동산 실무예요. 뭐요? 다만 일반 다른 과목에 있는 다른 학과에 있는 그 용어들 갖고 왔을 뿐이지. 이 부동학 자체가 이제부터 뭐예요? 좀 중개 실무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뭐래요? 부동산 실무 넘어가는 거예요. 개발은 개발에 관한 실무. 금융은 금융에 관한 실무, 투자는 투자에 관한 실무, 정책은 정책에 보는 실무, 되나요? 다 연관돼 가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처음에 했지만요, 부도학은 부동산업에서 대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학자들이 뭐예요? 전문용어로 써갖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되나요? 그럼 대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담이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업의 실무지. 맞나요? 실무의 실무. 이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과목들은요, 그런 걸 부도업을 할 때 전부 다 뭐예요? 지원 과목이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원 과목. 민법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내 소유권에 대한 이런 권리가 다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보는 거고. 맞나요? 공법은 규제 관한 것을 보는 거고. 세법은 업을 할 때 뭐예요? 세금 관한 실무를 보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다 질문 그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개사법은 혹시 여러분들이 중개사업을 한다면 뭐 한다면요? 중개사업 말고 중개업 말고 다른 업무 할 때는 중개사법 필요 없어요. 그는 중개사법 그거는요. 중개업을 하는 사람한테만 관계된 법이에요. 되나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거예요. 요거예요. 이거는 중개 실무, 가장 기본 중개 실무입니다. 우리 이때 경기가 뭐겠어요? 경기. 우리 경기 참 많이 쓰잖아. 경기 요즘 어떻다. 뭐 양산시에 주택 경기 어떠하다. 부동 경기 어떠하다 하잖아. 그죠? 어떠하다 쓰잖아요. 경기 이거는요. 좀 지속성이 있는 뭐요? 있는 장래 요 주택의 장래 가격 흐름을 뭐요? 이걸 예측하는 거예요. 뭐요? 예측이 뭐요? 예상이나 기대해 보는 거예요. 한번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래요. 경기라 붙었을 때 경기 보통 있을 때요. 분석이라고 말했어요. 분석. 뭐요? 분석. 또 경기 예측이라 써요. 정확한 표현은 경기 예측, 경기 분석이 맞는 거예요. 되나요? 앞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의 가격 흐름을 예측해 보는 거니까. 뭐요? 흐름을 예측해 보니까. 이때 우리가요.
지속성이 있다 하는 이 말은요.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이 말이에요. 그럼 지속성 있는 이걸 설명하는 이게 뒤에 가면 이게요. 이게 순환 변동이라는 거예요. 무슨 변동? 순환 변동이라는 거예요. 변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비순환 변동이 아니고 순환 변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분석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일 큰 포인트가 뭐다? 이래서는요. 순환 변동에서 장내각의 흐름을 예측하는 이게 제일 큰 하나의 포인트예요. 뭐요? 요게 하나의 포인트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장내 가격을 예측해봐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앞으로 1년 후, 2년 후 요런 뭐요? 양산 지역에 부담값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걸 예측해낸단 말이에요. 맞나요? 예측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단 먼저 결정돼야 되고 이걸 따져가지고 뭡니까? 내가 이 동네 집을 산다면 지금 살까? 좀 이따 살까? 집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팔까? 좀 이따 팔까? 이걸 보는 거예요. 맞나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격을 예측해가지고 뭘 한다고요? 최적. 뭐 한다고요? 최적. 매수. 내가 집을 산다면 매수. 가지고 있다면 매도. 요 시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뭐요? 쉽게 말하면 미래가격을 예측하면서 지금 살까? 좀 이따 살까? 이걸 예측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 경기는 무엇이 중심이 된다?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그 다음에 순환 변동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뭘 중심한다고요?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순환 변동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요 순환 변동이 뭔가 이 문제예요. 뭐요? 순환 변동이 뭔가 이 문제가 하나 제일 큰 안건이 될 거예요. 그죠? 안건이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요 순환 변동이 뭘까? 변동이 뭘까? 이 문제예요. 그럼 요 지역에, 이 아파트 단지에 지금 경기가 어디에 속하냐 본다 이 말이에요. 요 순환 변동 분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우리 기본 사이클이 주는 게 뭐라 준다고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가격 추세선이 있다면 가격 뭐요? 수준 이 있다면 수준 뭐요? 평균 가격 뭐요? 있다면 요 평균 가격에서 뭐요? 아래로 쭉 떨어지는 선 있죠? 그죠? 가격이 떨어지는 선 요게 뭐요? 요게 우리가 하향 시장이다. 하향을 쓰는 게 하향. 이걸 보통 일반 경제학에서는 이걸 말한다고요? 불황이래요. 불황. 뭐 뒤에는 알아서 하세요. 하향 시장, 하향 국면, 하향기 다 같은 말이에요. 하향만 들어가면 돼요. 뭐만 들어가면? 이 번역쓰니까 하향 쓰면 돼요. 이때 제일 가기 아래서는 뭐한다 이걸요? 저점이라 불러요. 저점. 뭐요? 저점이라 불러요. 이게 만약에 가격이 제곱미터당 만약에 이게요 100만 원 같으면 이게 제곱미터당 100만 원 이게 하야란 말이에요. 이제 가격이 싸면 다시 어떻게 올라가요? 수요가 많아지죠. 그죠? 저 수요가 쭉 있어 올라가면서 이걸 뭔다고요? 이걸 회복이라 불러요. 회복. 뭐요? 회복이라 불러요. 회복 시장, 회복기, 회복 국면 다 같은 말이에요. 회복만 들어가면 돼요. 회복만 들어가면 돼요. 이제 수요가 확 급하게 늘면서 가격 치솟아요. 이거 만다 이걸요? 이걸 상향이라 불러요. 뭐요? 상향. 상향시장, 상향기, 상향국면. 이걸 보통 일반 경제에서 이걸 호황이라 해요. 호황. 뭐요? 호황. 이것은 이제 뭐예요? 이걸 정점이라 불러요. 정점. 봉우리 정자. 가격이 제일 높을 때. 여기 만약에 뭐요? 가격이 한요? 저부터 이게 한 160만 이상이 돼요. 얼마요? 올라갈 때. 앞으로 가격을 현재 예측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되나요? 흐름을. 여기서 이제 뭐요? 갑자기 공급이 쭉 많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 요거 우리가 보통 후퇴라 불러요. 뭐요? 후퇴. 그 다음에 공급이 너무 많아 보다 보니까는 평균 이하 떨어지는 것. 이걸 또 뭔다고요? 하향.
또 이게 또 뭐요? 저점. 또 내려오는 거죠. 그죠? 또 다시 뭐요? 올라가면 또 뭔다고요? 회복. 뭐요? 이렇게 계속 또 돈단 말이 이렇게. 돈돼서 순환변동이라는 거예요. 순환변동. 되나요? 순환변동. 이때 우리가요, 요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요 네 개의 뭡니까? 주기가. 네 개의 뭡니까? 요 시장이. 한번 도는데 걸린 기간을 보통 주기라 불러요. 뭐요? 이게 말 때 이게 주 사이클이에요. 뭐요? 이 네 개가 주 사이클이에요. 주요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순환 변동의 주 사이클은 네 개예요. 그 주 사이클이 이래전 하는 기간에서 주기라 써요. 주기. 뭐요? 주기. 그럼 이래서 되겠네요.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 오는데 걸린 기간. 맞나요? 이래서 되고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한번 도는 기간을 요 기간을 요걸 주기라고 써요. 주기. 보통 우리 비교할 때 보통 한 번씩 보면요. 일반 경제제가 나와요. 뭐요? 일반 경제제가 나와요. 참고로. 한번 보면 일반 경제제와 비교할 때 놓으면요. 요 일반 경제제는요. 공서풀 말이에요. 뭐요? 예를 들면 볼펜 이런 거. 뭐요? 이런 게 일반 경제제예요. 일반 경제제. 그럼 일반 경제제하고 비교할 때 역시 부동산은 뭡니까? 주기가 매우 길겠죠. 공사품, 볼펜은요, 만드는데, 뭐요? 100타서 만드는데, 뭐요? 30분 걸려요. 몇 타서, 얼마요? 100타서 30분 안 걸리겠다, 야. 5,000타서에 30분. 콜? 기계를 막 착 돌아온다. 그지? 근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땅 부지 확보해가지고 지는 데마다 약 잡으면 10년 걸 수 있어요. 부지 확보 어려워서. 안 그래요? 지는 데가 보통 1년 바뀐다는 거지. 맞나요? 부지 확보 꽤 필요하잖아요. 택지하고 해야 되니까. 상당히 길고 또 수명이 길어요. 오래 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기가 일반 경제 비교할 때는 뭐요? 길다는 거예요. 뭐요? 길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길다. 저와 비교한다면 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정점부터 저점에 요 폭 있죠? 폭. 요거 우리가요, 진폭이라 불러요. 뭐요? 진폭이. 뭐요? 크다. 뭐요? 크다. 볼펜 같은 경우에 한 자리에 1,000원. 할인하면 500원. 비싸게 팔면 1,500원. 맞나요? 고작 뭐요? 진폭이 500원부터 1,500원밖에 안 돼요. 이거는 뭐예요? 저금했잖아요. 가격이 100만원에서 160만 원. 맞나요? 지분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잘만 하면 뭐요? 매매 차익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싸게 사고 비싸게 팔면. 맞나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통 재테크 수단만 산단 말이에요. 재테크 수단. 그죠? 이 말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이때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고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 도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가 어느 한 아파트 단지가 회복이라 해서 뭐요?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가 회복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맞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요? 회복기에 있는 반면에 어떤 곳은 어떤 아파트 단지는 상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후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하향이 될 수 있어요. 맞나요? 또 이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제일 저점이 제곱도 100만 원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 100만 원 뜻은 아니에요. 또 제일 높을 때 160 이것도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뭡니까? 이런 순환 변동의 뭐요? 주기나 진폭이나 기간은 뭡니까? 이런 것은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예컨대 양산에 있는 아파트 단지와 다른 아파트 단지 비교해봐도 양산 안에 있는 거 비교해봐도 뭐 정산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와 남부시장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 비교해봐도 뭐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부산 경기는 쭉 나가면 뭔다고요? 다 뭐요? 다르다. 뭐요? 일정치 않다 나와야 돼요. 일정하지 않다. 않다 나와야 돼요. 상식이에요, 지식이에요. 주기든 시장의 유행이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맞나요? 다 달라요. 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부동산은요, 이렇게 특정 아파트 딱 못을 박아놔놓고 분석해봐야 돼요. 아, 이 아파트 단지는 지금 현재 회복 시장이구나. 저 아파트 단지는 뭔다고요? 지금 현재 상향 시장이구나. 이 분석해봐야 돼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순환 변동을 잘 가져오는 이런 것들은요, 보통 중형평수 이상을 말해요. 뭐요? 중형평수 이상을 말해요. 근데 소형평수 아파트는요, 이런 순환 구매 잘 안 타요. 그냥 가격이 그냥 높은 선에서 보통 안정화돼 버려요. 그 순에서. 그래서 보통 소형평수 아파트가 보통 안정시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시장? 안정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뭐 16평 아파트, 18평 아파트는요, 그냥 항상 경기가 좋아요. 뭔다고요? 근데 경기가 하향이 안 돼가요. 항상 위에서 그냥 맴돌아요. 맞나요? 그때서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소형평수 아파트는요, 보통 임대용도 많이 쓰는 거예요. 전세나 임대. 맞나요? 전세도 잘 나가고 임대도 잘 나가요. 소형평수는 안 그래요? 그럼 재테크는 주로 뭐예요? 보통 중형평수 이상이 재테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요, 이 순환변동을 타는 이것들은 주로 보통 중형평수 이상이에요. 소형평수는 그냥 뭡니까? 그 경기를 안 타요. 그래서 소형평수가 보통 안정시장이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안정시장이라고 불러요. 안정된 시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이쪽 시장 뭐요? 이쪽 주기시장 회복과 상해를 묶어서 보통 이걸 상승기라 불러요. 뭐요? 상승기라 불러요. 이걸 따서 상승국면이라 쓰기도 해요. 상승기, 상승국면, 상승시장 같은 말이잖아요. 상승. 그럼 이쪽처럼 가격이 떨어지는 시장이 있죠? 있죠? 이쪽 시장을요, 하강기라 불러요. 뭐요? 하강기라 불러요. 하강기라 불러요. 묶어서.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간단히 적어 놓은 게 118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이에요. 똑같아요. 되나요? 대신 우리는 일반 경제에서 불황 대신에 여기서는 하향이라 쓰고, 일반 경제에서 호황 대신에 뭘 쓴다고요? 호황 대신에 보통 상향이라 쓰는 거예요. 되나요? 자, 넘어가고. 자, 넘어가면은 120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그 부동산 경기가 있을 거예요. 있나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도 뭐요? 크게는 뭐 있다고요? 토지 시장 경기, 건물 시장 경기 있고, 또 건물도 나눠지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은 나눠진다. 이게 그 위에 있는 쌍가로 1번 맞나요? 그래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이번에 뭐 써놨어요? 주로 중심이 부동산 경기라면 주로 뭔다고요? 주택 경기를 말한단 말이에요. 뭐요? 주택 경기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21에 뭐 써놨어요? 부동산 경기 순환의 특징 해놨어요. 맞나요? 요거요. 당 순환이니까 요거 말하는 게 순환이니까. 순환. 주택 경기 순환이잖아. 순환. 순환은 순환 변도로 말해요. 되나요? 특징. 1번은 뭐 써놨어요? 작은 1번은 뚜렷하거나 일정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죠? 뚜렷하거나 일정치 않다. 매약하지도 않고 일정하지도 않다. 지역마다 다 다르고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다르고 맞나요? 다 다르다. 일정치 않다. 매약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1번. 2번은 뭐예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비교할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맞나요? 왜? 부동산 경기는 전부 다 특정 아파트 위치 따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 단지는 뭡니까? 일반 경기보다 앞서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이 어떤 아파트 단지는 일반 경기보다 뒤에 가는 것도 있고 어떤 아파트 단지는 뭐요? 부동산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맞나요? 다 다르니까 안 그래요? 전국에는 아파트가 단지가 몇 개인데 그래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것이 맞나요? 이런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그냥 창을 보시고 1번만 좀 줄 거 놓고 일정하지 않다. 뚜렷하거나 일정하지 않다는 줄 거 놓고 2번은 뭐 놔둬버리고 3번은 뭐 한다고요? 요거죠. 3번은 진폭이 크다. 이 말이 뭐예요? 요거 정점은 매우 높고 저점은 매우 깊어서 뭐와 비교할 때? 이거와 비교할 때 이 말이에요. 일반 경제와 비교할 때 되나요? 진폭이 매우 크다. 맞나요? 그게 어디 있어요? 3번. 쌍으로 3번. 줄 거 놓고 그 다음 네 번째 일반 경제와 비교할 때 뭔다고요? 그냥 주기가 뭐요? 매우 길다만 적어놔요. 긴 되나요? 길다. 뭐 2배 이런 거는 없애버리고요. 가입에 쳐버리고 매우 길다. 이 예전에 이 큐제네트라는 사람이 건축순환을 중심으로 설명했는데 이런 거는요
50년 전의 이론이에요. 언제요? 지금 건축 기술로 발달되어 있는데 이거 따지겠어요? 요즘은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매우 길다만 해버려. 하잖아요? 매우 길다. 그 다음에 5번 나와 있어요. 있나요? 이 5번 옆에다가 이걸 우경사 비대칭 적어봐요. 뭐요? 적어놨어요? 예전에 이게 구조가 설명서 구조가 우경사 비대칭 구조라는 뜻이에요. 보통 부자 같은 경우는요, 이쪽이 상당히 뭐요? 하계가 상당히 저기 우쪽이 이렇게 갱사졌어요. 맞나요? 이쪽은 완만한데 이쪽은 상당히 경사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이쪽이 뭐요? 천천히 진행되는 거예요. 뭐요? 천천히 진행돼 가요. 이쪽이 뭐요? 빠르게 진행돼 가는 거예요. 빠르게 진행돼 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걸 만나 이쪽을요 서서히 느리게 오랫동안 진행되고 이쪽을 빠르게 급격히 짧게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이 번역. 되나요? 급격하단 말이 뭐예요? 빠르게 진행돼 간단 말이에요. 짧게 순간 팍 지난단 말이에요. 되나요? 짧게. 이쪽이 뭔다고요? 천천히 느리게 간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이런 구조가 일반적이에요. 왜인가 하면요. 요때 요 회복시장 이쪽은요. 하향시장 때 한번 뭐요? 총알 맞은 지역이에요. 뭔다고요? 반토막 났다고 가격이. 맞나요? 그러면 이쪽에요. 가격이 싸서 수요가 확 들어올 것 같아도 이쪽에서 뭡니까? 폭탄 맞았다고 소문나 있어요. 가격이. 맞나요? 그 수요 잘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니까 느리게 가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우리 보통 뭐요? 어디 가격이 뭐요? 반토막 나서 사람들 상당 손해 봤다들 하면 그쪽에 수요 잘 안 몰리잖아요. 그 전체 오는 거예요. 근데 요때쯤 되면요. 건축업자들이 요때를 애척해가지고 막 건물 짓는 거예요. 건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완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 너무 많이 지어버리면요. 요리 오거나 요리 와버려요. 되나요? 그래서 후퇴나 하향은 빠르게 진행돼 가는 거예요. 참고로 그냥 우경사 비진행. 이거 우경사 비대칭 이 말이에요. 그럼 이쪽과 이쪽이 뭐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같지 않단 말이에요. 같지 않으니까 비대칭. 뭐 한다고요? 비대칭.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말했어요. 등산 논리. 뭔다고요? 이걸 말했어요. 이걸.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비로포대 타고 빠르게 내려오고. 뭔다고요? 그죠? 이거 한번 올라가 보세요. 내가 등산은 알려줬죠. 저번에. 그죠? 앞날에 뭘 해놔야 된다고? 앞날에 뭘 해놔야 돼요? 앞날에. 막걸리 3통을 냉동실에 이어놓으라니까 냉동실에. 어디다가요? 막걸리 3통을 탁 내서 이어놓는 거야. 아침에 부침개를 탁 붙여서 올라가야 돼. 콜? 그 대신에 위에 올라가면은 뭐요? 저것도 깔아놓고 먹어야 되니까 비료포대가 최고야. 비료포대 딱 챙겨가면은 위에 올라가서 뭡니까? 비료포대 딱 펴가지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뭔다고요? 부침개에다가 막걸리 딱 한잔 먹고 간이 커지죠. 또 지금 이제 밥은 좀 가벼워졌겠네. 그죠? 막걸리 끓여 먹었습니까? 그냥 비료부터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뭔다고요? 빠릅니다. 올라갈 때는 천천히, 내려올 때는 빠르게. 그죠? 이렇게 보면 돼요. 올라갈 때는 천천히, 내려올 때는 빠르게. 그죠? 이 말이에요. 등산. 그 말이 쌍가루 5번이에요. 물론 6번에 부도산은 당연하게 뭡니까? 부도수 때문에 국지적 지향이죠. 국지. 이게 지역적이고 좀 개별적이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라 해도 또 단지마다 다 달라요. 왜? 토지 가격도 다르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은 쌍가루 1번, 쌍가루 3번, 쌍가루 4번, 쌍가루 5번만 좀 봐두시고. 하잖아요? 밑에 다른 게 참고. 봐놓으시고. 부도산 경기의 측정 지표가 있어요. 있나요? 그래가지고 측정 지표를 122, 123까지 쭉 적어놨어요. 있나요? 있나 없나요? 요거는 그냥 옆에다가 이런 것이 있다만 적어놔요. 뭐만요? 이런 것이 있다만 적어놔요. 요거는
답으로 못 걸어요. 이런 것이 있다만 적어놔요.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우리는요, 뭘 분석할 거라고요? 장래 가격 흐름이에요. 미래 가격 흐름이에요. 맞나요? 현재요, 미래 가격 흐름을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 현재 흐름을 예측해가지고 현재 살까 팔까 이 시기 결정하는 거예요. 맞나요? 한번 했어요. 우리가 이거 옛날에 장래 가격 기대할 때 했잖아요. 거기서 나가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럼 이게 장래 가격 흐름이니까 장래의 부동산 수요와 장래 부동산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네. 그죠? 그럼 먼저 보세요. 요 동네 지금 현재 택지가 많이 분양되고 있어요. 맞나요? 택지 위에 뭐 지을 거예요? 아파트 지을 거잖아요. 그럼 택지 분양 실적이 많으면 앞으로 요 지역에 아파트에 공급이 많겠다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맞나요? 장래 공급 늘린 거죠. 또 지금 또 여기 지금 현재요. 뭐요? 건축 허가가 많이, 건축 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건축 신청. 신청이 많이 되면서 허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럼 결국 건축 신청 허가는 건물 지으려 하는 거죠. 미래에 아파트가 완공이 되겠지. 완공돼야 아파트니까 안 그래요? 아파트에 뭐요? 건축 신청량, 건축 허가량. 맞나요? 그게 뭐였다고요? 또 지금 막 짓고 있어요. 건축량. 맞나요? 또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뭡니까? 택지에 대해서 거래가 많이 있어요. 거래. 사고 팔고. 맞나요? 거래량. 또 지금 계속 한 뭐요? 1년 추세를 보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예요. 되나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격 흐름. 최근의 가격 흐름 맞나요? 그런 거 보면서 미래가 예측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런 것은 다 미래에서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지금 이제 앞으로 뭡니까? 집을 살 사람한테 이자를 싸게 막 해주고 있어요. 맞나요? 싸게 해주면은 돈 빌려서 막 집을 살 거 아니에요. 또 돈 빌려서 집 막 지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미래의 주택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다 경기 측정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이래서 그냥 한 개 지분이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다. 되나요? 이게 왜 그런가면 예전에 이게 13회 때 시험이 나와가지고 소송이 패소했어요. 그때 뭐가 나는가 하면요.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가 될 수 없는 거 나왔단 말이에요. 되나요?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요. 그냥 패소해버렸어요. 그게 옛날에 답이 그게 옛날에 그게 뭐냐면요. 주택복권의 발행이었어요. 뭐요? 주택복권 발행 그게 아니라는 거야. 주택복권 발행 그게 그 수익금이 옛날 같으면 이게요. 구민주택 기금 되는 거예요. 뭐요? 지금 도시주택기금이지만 맞나요? 바뀐 거예요. 그게 구민주택 쓸 때 지을 때 쓴 돈이에요. 그게 구민주택. 그럼 주택복권이 발행되면은 그 수익금 많아지니까 구민주택을 작년에 많이 짓겠지. 맞나요? 왜 안 돼? 그래가지고요. 모두 전화 철돼 버렸어요. 맞다고요? 그런 것들은요. 다음에 답을 못 걸어요. 지금 시험 내면요. 건축량이나 건축 허가량이나 택지 분양 실적 등은 주택 경기의 측정 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인도만 내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답이 아니고. 되나요? 이해갑니까? 그것도 보면 되는 거예요. 볼 필요 없어요. 빨리 넘어가고. 쓸데없는 것 같고. 그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왔어요? 부동산시장의 국면별 특징이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안정시장은 주로 뭐라고요? 그냥 규모가 좀 작은 소형 평수 아파트라고 보면 돼요. 되나요? 이게 잘 경기를 안 타는 거예요. 옆에 소형 평수 아파트만 적어놔요. 이렇게 있다는 거 봐놔요. 되나요? 근데 한번 이쪽을 봐보세요. 이쪽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가격이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뭔다고요? 가격이 올라간다고 예상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은요. 당연하게요. 이쪽은요. 상승기가 뭐요? 회복이나 상향이에요. 서서히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이런 거는 시작되는 거는 회복이고 이게 왕성한 것은 뭐요? 상향시라고 보면 돼요. 가격이 떨어지는 이게 시작이 되면 후퇴, 이게 왕성하면 뭐요? 하회를 보면 돼요. 되나요? 활발하면은 이쪽. 활발하면 이쪽. 시작되면 이쪽은 이쪽. 맞나요? 이거예요. 출발선. 내용은 같아요. 결과는. 그럼 이쪽 상승기는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뭘 만다고요? 회복과 상향시장을 말해요. 맞나요? 그럼 이런 것은요. 현재
수요는 공급은 현재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값이 올라가는 곳이니까 수요자들은 빨리 사놓으려 하지 안 그래요? 올라가면 사람 도입이 되는데 그죠? 그 당연하게 현재 수요는 뭐요? 증가하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집을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안 내놓죠. 팔더라도 아니요 올라가면 뒤에 팔라 하겠지 맞나요? 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현재 공급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요 쓰기를 또 말을 싹 돌려가지고 뭐요? 거래 뭐요? 성립 시기를 매수자는 뭐요? 단기리 하고 매도자는 뭐요? 너출한단 말이에요. 뒤로 연기시키려 한단 말이에요. 너출한다. 이 말이에요. 팔더라도 이 사람은 뒤에 팔겠다는 거죠. 현재 안 팔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겠어요? 수요는 넣는데 뭐요? 공급이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매물이 없어요. 맞나요?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시장은 결국 수요자들은 결국 빨리 사는 게 좋고 공급자는 좀 이따 팔면 좋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가면요 매물이 없어요. 살 사람은 줄을 서는데 매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시장을 보면은 지금 수요자는 뭐요? 수요자는 예를 들어서 100인데 예를 들어서 10,000제곱미터인데 공급 물량은 뭐요? 예를 들어서요 100제곱미터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요? 엄청나네 그죠? 너무 빨리 버릴 거니까 너무 빨리 버리니까 매물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 빨리 버리니까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시장은요 항상 내가 알기로는요 시장이 형성되려면은 물건이 있어야 되고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돼요. 맞나요? 그 물건은 있는데 공급자가 안 내놓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항상 주택은 완공 이후라니까 재고주택을 말한다니까. 맞나요? 안 내놔요. 왜? 뒤에 팔라 하니까. 그 이런 데서는 뭐야? 건축업자 막 지르다 막 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안 그래요? 건축업자 주택이 짓고 있는 거잖아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은요 매도자만 있으면은 내는 물건만 있으면은 뭔다고요? 그대로 거래가 성립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는 줄을 서 있으니까 매도자만 있으면은 시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형성되려면은 내놓은 물건과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 있어야 돼요. 맞나요? 그게 우리가 예전에 감정평가 할 때 효용이 있는 물건, 그게 가치, 가격 발생 요인이었잖아요. 효용이 있는 주택이 있어야 되고 물건, 맞나요? 그 다음에 유효 수요가 존재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뭡니까? 상대 희소성이 있는 공급이 되잖아요. 이때 바로 그냥 뭡니까? 넣으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요 공급자가 시장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매도자 또는 공급자 같은 말입니다. 판매자 주도 시장이 되는 거예요. 뭐요? 요 사람만 있으면은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해 간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지금 이제 매도자가 없으니까 매도자만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매도자 주도시장, 판매자 주도시장, 공급자 주도시장 같은 말입니다. 번역이니까. 그러면은 업자는요 매도자를 중시하겠어요? 매수자를 중시하겠어요? 당연히 매도자 중시가 보이지. 뭐요? 항상 뭐요? 귀한 쪽이 중시된다. 뭐가요? 귀한 쪽이 중시된다. 그럼 귀한 쪽이 주도하고 귀한 쪽이 중시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쪽은 매도자가 없으니까 매도자가 뭐요? 주도하고 매도자가 중시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럼 역으로 하강기는 뭐예요? 하강기는 이쪽이잖아요. 하강기는 뭐가 돼요? 후퇴와 하향이잖아요.
그죠? 이쪽이잖아요.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게요. 현재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가격이 160에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요? 한 뭐요? 120만 떨어지는 거예요. 120만 떨어지는 거예요. 제곱미터당.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질 것 같으면 당연하게 뭐가 되겠어요? 수요자들은요. 현재 안 살려 하죠. 사더라도 후에 떨어져 나면 살려 하겠죠. 맞나요? 그런데 수요자가 없고 매물은 많단 말이에요. 맞나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격이 탁 떨어지니까 빨리 팔려 한단 말이에요. 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맞나요? 그 이런 시장은 매물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수요자들은 이랬으면 되잖아요. 거래했으면 시기를 수요자는요. 늦출려하고 즉 사더라도 뒤에 사겠다 이 말이에요. 늦출려하고 뭐야 매도자는 뭔다고요? 당길 해요. 더 떨어지네 빨리 팔려고.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은요. 당연하게 수요자가 귀해요. 맞나요? 그러니까 매수자 주도 시장이 되는 거예요. 매물인데 수요자가 없으니까. 그런다고요? 매수자 주도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 시장은요. 업자들은 누굴 중시하겠어요? 귀한 쪽. 당연하게 매수자를 중시하겠지. 누구요? 자를 중시하겠지. 그죠? 매물을 만드는데 수요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낯선 지역에 가더라도 뭐요? 낯선 지역에 가더라도 중개사무실 딱 세 군데만 딱 돌아보면 답이 나와야 돼요. 대충 요 지역이 어딘 정도 되는가. 맞나요? 세 군데 딱 돌아보니까 앞에 그 매물날을 보니까 뭐요? 뭐가 없다고요? 매매는 없고 거의 전부 다 전세 임대밖에 없어요. 맞나요? 그건 이쪽에 봐야 돼요. 세 돌아보니까 전세 임대는 나와 있는데 매매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안 보여요. 매매가. 되나요? 그 이쪽 봐야 돼요. 그리고 또요. 중개업자가 내가 들어가도요. 집 좀 살려고요 해도요. 땅 좀 살려고요 해도 땅 같으면 해도요. 중개업자가 별로 반가워 안 해요. 맞나요? 이쪽 봐야 돼요. 그죠? 근데 이쪽에서 만약에 매도자가 와보세요. 중개업자가 얼굴에 꽃이 피어요. 한 건 해먹겠다 그만다고요? 수요자가 줄 수 있잖아 주고. 매물 오면은. 그 이런 시장은 당연하게 매도자를 귀여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지역에 딱 가보니까요. 전부 다 매매, 건매 뭐 써놨어요. 이해가나요? 근데 건매 써놨어요. 뭐 많아요? 몇 많잖아요. 요 지역은요. 그 이쪽이라 봐야 돼요. 맞나요? 이쪽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참 친절해요. 잘 오셨다고. 좋은 물건 많다고. 맞나요? 왜 잘 오셨고 좋은 물건 많겠어요? 매수자니까. 잘 딱하지 안 그래요? 매물 쏟아지니까. 맞나요? 좋은 물건 많이 나와 있지. 근데 이 시장은 이쪽이라 봐야 돼요. 이해가나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야? 중개 사무실만 몇 개 돌아보면은 대충 뭡니까? 요 지역이 상승기인가 하긴가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완전 이론적이에요. 순간 사람들 경험담이야. 이 경험담 말고 대성공한 사람들 경험담. 맞나요? 가장 단순한 이야기인데 우리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럴 것 같는데 모를 때는 뭡니까? 멍하단 말이야. 안 그래요? 야, 이 중에 경기 어떤 거 알아봐라 하면 뭐 일반사 멍한 됐지. 안 그래요? 대충 보면 경기 몇 개 돌아보면 매물만 봐도 대충 알고 있단 말이야. 안 그래요? 이제 저기 사람이 앞에 가면 보는 눈이 뭘 거야. 야, 저 매매가 많네? 매매 많네 하면 그냥 좀 하강이 접어들었다 보면 되고. 뭐가 많다 하면요. 거의 매매가 없고 전세 임대밖에 없으면 이 시장 아직까지 상승이다 보면 돼요. 맞나요? 그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런 걸 제일 잘하는 게 사람들 업자들이거든요. 누구요? 업자들.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틀리고 오면은 사람도 아니죠. 경기는 이렇게 다 맞춰야 돼요. 경기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는 뭐 투자 쪽으로 가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가부 상식이잖아요. 이 내용을 자꾸 애를 하지 말고, 이 말을 보고 한번 봐봐요. 그럼 답이 보이니까. 맞나요?
좀 애월하게 안 보이지. 아, 이게 이 뜻이구나. 보고 보이는 거는 그냥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근데 얘기했잖아. 다 실무라고. 뭐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걸 했잖아요. 맞나요? 이거라고 했어요. 그랬어요. 우리 시험을 칠 때 제일 많이 봐야 될 게요. 과거, 뭐요? 또는 직전. 자, 직지 과거죠. 과거, 거래, 사례, 가격이 나와요. 뭐 한다고요? 요 단어가 나오면요. 요 단어가 나오면요. 이것도 먼저 봐야 돼요. 뭐요? 혹시 시험 칠 때 과거 거래 사례 가격. 요걸 보통 우리가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가격을 예측을 해야 돼요. 뭐요? 뭘 한다고요? 새로운 가격을 예측한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가격이 뭐겠어요? 장래 가격이지. 뭐요? 예측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거래를 많이 해보잖아요. 해보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요 가격 보고 대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만약에 상승기라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상승기라면 어디 된다고요? 올라갈 거고 하강기라면 가격이 떨어질 거잖아요. 이게 바로 감정평가에서 여기 바로 거래사례 비교법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뭐 된다고요? 이게 바로 거래사례 비교법의 근거예요. 비교방식. 감정평가에서.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이걸 가지고 뭐 이거 만든 방식이 바로 비교방식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뭘 썼어요? 감정평가에서 비교방식에 거래사례 비교법. 맞나요? 그래서 이 거래사례 비교법 이거는요. 감정평가사들이 공인중개사에 도움을 받아서 하는 방식이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평가사들은 토지 가격들을 평가할 때는 중개사한테 들어가 물어봐요. 되나요? 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전문 감정평가사고요. 그죠? 이 말이에요. 그럼 감정평가사가 모르면은 중개사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보고 해야지. 그게 욕을 하니까. 그럼 수험생들은 내가 잘 모르면은 옆에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콜? 그래서 공부할 때는 수험생일 때는요. 옆에 이렇게 보면요. 공부 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나요? 물어보고 잘 익히는 거예요. 되나요?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알겠지? 그 당연한 거야. 수험생에. 맞나요? 공부 시험 잘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건데 오히려 부끄러운 거는 뭐야? 10월 27일 날에 그날이 잘못되면 부끄러운 거야. 언제가요? 그날 10월 27일 그날이 맞나요? 잘못되면 부끄러운 거지. 공부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르니까 앉아있는 거지. 다 알면 왜 앉아있어? 그지? 그런 거는 그럴 게 아니에요. 위에 거 나누기 밑에 것도 물어보고 그래요. 물어보도. 아니, 누가 그러더라. 옆에서 물어보죠. 하니까는, 부끄러워서. 부끄럽긴 개뿔이 부끄러워. 공부를 원해놓고.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지. 그죠?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때 현재 요 가격을 가지고요. 요 가격을 지불해가지고요. 요 가격을 예측을 할 거예요. 하면은, 이게 상승기라면, 요때 요 가격을 하한으로 봐야 될까요? 상한으로 봐야 될까요? 하한으로 봐야지. 올라가는 시장이니까 가격이. 맞나요? 하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가격을 예측할 때 상승기에는 과거 사례 가격이 하한이 된다는 거예요. 하한. 뭐요?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하강기면 요 가격이 뭐가 될까요? 상하이 되는 거지. 떨어질 거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요 가격이 만약에 저거부터 당 만약에 100만 원 같으면 요걸 100만 원을 아래서는 보고 새로운 가격은 160만 원 정도 담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로 보고. 이게 만약에 하강기면 떨어지는 거니까 이걸 뭘 보고요? 이걸 상한으로 보고 낮게 보는 거죠.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상하라고. 뭐요? 상승기에는 하한이 되고 하강기에는 상하이 되고. 맞나요? 이걸 잘 봐주셔야 돼요. 되나요? 요걸 잘 봐주셔야 돼요. 혹자 시험 놓으면 저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거래 사례 가격 놓으면 그것부터 먼저 보란 말이에요. 상승기일 때는 하한이 되고 하강기는 상하이 되고 맞나요? 요게 요거니까. 요걸 적어 놓은 게 그 124, 125인데 여기 가장 기본 맥락이에요. 답은 6개 다 그린다 보면 돼요. 되나요? 넘어가고. 그러면 126 이런 게 일단 보지 말고요. 필요 없고요. 그 127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그 계절적 변동이 있는데 계절 변동 입에다가 적어놔요. 그 입하나요? 뭐요? 대학교 근처에 임대주택 적어놔요. 뭐요? 그 줄 거나요? 대학교 근처에 임대주택 있나요? 공실률 한 개 더 적어놓으면요. 뭐요? 이사철 적어놔요. 뭐요? 봄, 가을, 이사철. 봄, 가을, 이사철. 봄, 가을, 이사철. 그 다음에 한 개 더가 뭔다고요? 대학가에 방학기를 기준으로 하는 뭐요? 원룸의 공실. 맞나요? 한번 보세요. 이 계절적은요. 1년을 딱 하나의 사이클로 봤을 때 1년을 사이클로 봤을 때 뭐요? 그때만 되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만 되면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때 다른 형태의 변 이거는요. 이거는 비순환인 거예요. 이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뭐요? 일시적. 다시 말하면 이걸 보고 매수 매도의 제시를 결정하면 안 돼요. 부자 이걸 봐야 돼요. 요거 보고 잘못하고 실수하지 말란 말이에요. 일시 보고 되나요?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실제로 이 시장은요. 지금 현재 회복 시장이에요. 뭐예요? 후퇴 시장이에요. 어느 시장이라고요? 후퇴 시장이에요. 후퇴 시장이니까 뭐가 없다고요? 그게 수요자가 없는 거예요. 맞나요? 없죠? 근데 갑자기 뭡니까? 봄철이 딱 되니까 지금부터 사람들 보러 와요. 맞나요? 그걸 보고 이제 회복 시장에 들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봄, 가을 이사철이에요. 이사철이어서 봄, 가을 되면 다른 때보다는요 좀 수요가 늘어요. 맞나요? 그래서 봄, 가을 그거는 이사철이어서 그런 거지. 그 시장 자체가 계속 뭡니까? 회복해서 다음으로 상승을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되나요? 그건 계절적 변동이 얘란 말이에요. 또 있어요. 겨울 방학 때 언제요? 1월달에 뭡니까? 대학가에 딱 가보니까 내가 원룸을 투자로 가보니까 원룸에 텅텅 비어 있어요. 그때는 방학이에요. 방학이면 원래 원룸은 대학가 옆에 원룸 비어요. 되나요? 공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대학가 옆에 공실을 보고 먼저 임대주택 원룸의 공실 보고 경기 알다 보면 안 돼요. 되나요? 그래서 대학가의 원룸의 공실 방학기 때 되나요? 그때 또 봄, 가을 이사철은 뭡니까? 그때는 그런 계절 변동이 해라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건 예시 보면 돼요. 예시 부분만. 예만 보면 돼요. 그다음에 장기적 변동이 있어요. 같은 말로 이걸요. 추세 변동이라 불러요. 같은 말로 뭐라고요? 추세 변동. 추세 변동이라 불러요. 요 얘가 제일 저기 뭐가 있다?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뭐요? 한 3, 4년 지나가면 재건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걸 보고 경기에 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되나요? 집이 썩었으니까 재건축하는 거지. 그걸 보고 건축 분야 왕사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되나요? 이해갑니까? 그 말이에요. 그건 추세 변동, 장기 변동이에요. 4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정도. 맞나요? 그거요.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인데 이게 같은 말로 이게요. 불규칙 변동이에요. 불규칙 변동. 뭐요? 불규칙 변동. 이거는 예측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놈은요. 정책, 규제 놈이 다 불규칙 변동이에요.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 변동 이런 거 있잖아요. 정책 변동, 그 다음에 또요. 규제 이런 거 놓으면 다 이런 뭐다? 이런 불규칙 변동을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은 뭔다고요? 이래서는 비순환 변동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보고 경기가 좋다고 하지 마라 말이에요. 이건 일시적이라는 뜻이죠. 되나요? 그럼 봐보세요. 확인 악습에. 26회 때 나왔거네. 틀린 것. 경기 변동 틀린 것. 있나요?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의 네 가지 외에도 안정시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비순환 변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맞나요?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국면은 뭐 공시라든지 건축 허가 건수라든지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어떠나요? 틀린 답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 정도 낸단 말이에요. 지문으로.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은 크다 해야 되죠. 크다. 답은 3번. 답은 너무 쉽게 줘버렸어요. 순환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자적 변동 등의 모습으로, 그러면 이때 계절적 변동, 무자적 변동, 추세 변동 이런 것들은 뭐다? 비순환 변동이에요. 맞나요? 그래도 상향 규문에서는 뭐 나와야 돼? 쭉 놓으면요. 하한. 맞죠? 하한. 이게 왠가면요. 이게 24, 25 계속 이니까 다 그랬단 말이에요. 26회죠. 또 계속 내려니까 좀 가니까 바꿔놓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사실 이 사람은 4번과 답, 5번과 답 걸려 했을 거예요. 이게 계속 24에 25에 계속 이게 그게 답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저게 상하 저게 또 내려니까는 좀 민망하니까 5항을 갖다가 상한으로 하려 했다가 하를 바꿔놓은 거예요. 답을 일단 쉽게 준 거예요. 그죠? 다음 문제 한번 봐봐요. 오늘 내준 분터물. 1번 찾았어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 경기에 비해 부동산 경기는 주기가 매우 길고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 정확합니까? 주기도 길고 진폭도 크고, 그죠? 부동산 경기는 주기의 순환 국면이 일정치 않은 경향이 있다. 맞나요? 일정치 않다, 다르다. 대학교 인근 임대 원룸의 공실률이 방학기간 동안에 높아지는 것은 뭐예요? 불규칙 변동 요인에 속한다. 계절적 변동, 봄, 가을, 이사철이라든지 방학기를 딴 뭡니까? 방학이 뭐예요? 방학이 뭐예요? 겨울 방학이는 방학, 계절은 계절. 맞나요? 봄, 가을, 이사철, 계절.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니까 계절 맞네. 맞나요? 계절적 변동. 경제체들이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면 부동산 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 맞나요? 한번 봐보세요. 이 기대잖아요. 기대. 기대, 예측이잖아요. 기대. 맞나요? 지금 이쪽이잖아요. 이쪽 지금 가격이 올라간다 예측되는 거죠. 이쪽은 더 돼요. 이쪽은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잖아요. 또 그런다. 그럼 균형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면 상승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또 증가한다. 상승이라니까 너 왜 그러니? 아, 참 가슴 아프다. 그죠? 그럼 오르고 또 오른단 말이에요. 두 개가 세력이. 여기서 올리죠. 또 여기서 올리줘요. 그 가격이 크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점이 매우 높은 거예요. 이쪽은 보세요. 이쪽은 수요가 적어지면서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균형 가격은요? 아이고, 여기 의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또 가격이 하락하죠. 여기에서도 하락을 시키는데 여기서 하락을 시키니까 두 번이나 다운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세력이 힘이. 누구 말 들어? 뭐요? 엎어지는 사람한테 좀 밀어버려. 맞나고요? 팍 엎어지지. 맞나요? 그걸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점이 매우 깊은 거예요. 그래서 상향시장에서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정점이 높고 하향시 가격이 많이 급락하니까 저점이 매우 깊고 그래서 진폭이 크단 말이에요. 이해가나요? 근데 이어져가는 거예요. 장이 똑같은 거예요. 응용이. 되나요? 그럼 이게 지금 뭐가 이어져가는 거예요? 딱 두 개 이어졌네 벌써. 그죠? 하나는 뭐였죠? 이어졌어요? 앞에 미래 가격의 예상 기대. 맞나요? 그거. 또 한 개 뭐였어요? 균형 가격. 맞나요? 다 연결돼 가는 거예요. 다음. 크게 샀다. 그럼 4번은 옳죠?
가격 상승이니까 상승기잖아요. 하강이면 하강기. 다음 저점에서 답은 일단 3번은 답이 3번이 틀렸죠.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은 짧은 데 비해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기간은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맞나요? 그 답이 두 개네. 두 개 맞아요. 등산. 저점에서 정점에 기는 기간은 오래 걸리고 천천히 진행되고 정점에서 저점이 빠르게 급격히. 맞나요? 그 말이죠. 답은 두 개. 3번과 5번. 다음 2번.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상향시장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수자는 거래 시기를 당기고 매도자는 미루는 경향이 있다. 맞나요? 미룬다, 늦춘다. 같은 말이죠. 연기한다. 미룬다, 늦춘다, 연기한다. 같은 말입니다. 다 번역이에요. 번역. 1번 답은 확실합니까? 옳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기로 들었으면 상승기는 뭐다? 회복이나 상향, 올라가는 거. 시장이 매수자 주도 시장입니다. 맞나요? 매도자 주도 시장이겠지. 매도자가 귀하니까 매도자 주도, 매도자 중시. 그죠? 그 다음 부동산 경기가 후퇴 시장일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후퇴는 뭐다? 하강기.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수자보다 매도자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맞나요? 하강기는 매수자가 귀하다니까. 매물 쏟아지는데 매수가 귀하잖아요. 그럼 어떤 다기는요? 매수자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맞나요? 매도자보다 매수자. 이건 어려운 건 아니죠. 그 다음에 후퇴시장에서 과거에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기준이 되거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맞나요? 이거는 하강기니까 상 나와야지. 상하. 하강기면 상한. 그죠? 상승기가 하한. 상향시장에서 직전 회복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직전이니까 장기 과거 새로운 거래 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맞나요? 답은 5번 되네. 답은 1번과 5번. 또 나중에 또 묻히면 따라오지 마. 실제 시험도 답이 두 개 이렇게 묻지 마. 실제 한 개 맞는데 긴장감을 일으키려고 두 개 써놓은 거예요. 답은 두 개. 그리고 거미줄 모형 이거는 우리 책의 교재에 보면 128페이지에 있어요. 어디요? 이게 129페이지인데 이게 뭔가 하면요.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불균형이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이게 균형으로 다시 돌아가는 속성을 지니면 수렴형이라 쓰는 거예요. 수렴형. 그래서 그 129페이지 보니까는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언제 Q3일 때 가격이 P5고 Q3일 때 쭉 돌아가지고 뭡니까? 다시 그 제일 가운데 점 있죠. 만난 점으로 돌아가는 화살표의 경향이 되면 이건 수렴형이라 불러요. 균형으로 다시 수렴한다. 돌아온 다음에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치 돌아가는 이 모양이 또 거미집 지듯이 돌아다녀서 거미집 모형이라 쓰는 거예요. 되나요? 수렴형. 넘기보면 이거는요, 그 불균형에서 가면 갈수록 계속 더 불균형으로 더 돌아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균형에서. 이는 발산형. 그 다음에 그 130페이지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불균형은 맞는데 균형으로 오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같은 밖에서 뺑뺑 도는 것은 뭐다? 순환형이라 불러요. 순환형 또는 진동형 쓰게 돼요. 순환형 또는 진동형 쓰기도 해요. 되나요? 이거는 별 뜻은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 이거는 홍보 목적이에요. 무슨 목적요? 홍보 목적이에요. 이거는. 그게 시험 잘 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가지 이런가 하면요. 이거는요. 생산에 뭐요? 예. 네. 좀 장기가 소요되는 물건에 유용해요. 즉 건물 등의 설명에 유용한 거예요. 예, 유용하단 말이에요. 유용하단 말이에요. 좀 생산에 뭐요? 좀 장기가 소요되는 거예요. 건물 등에 유용한 거예요. 이거는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쓰는 게 전제가 올해 금기가 뭐요? 지금 현재 금기 가격에 수요는 즉각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금기 가격에 공급은 일정 기간 후 반응하는 거예요. 뭐요? 반응한다. 이런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전제를 지니면 이거는요. 수렴행위 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행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가격이 싸면은 확 증가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확 감소가 하는데 공급은 가격이 올라간 데서 공급이 확 증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생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맞나요? 이해가나요?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다 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은.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수요가 즉각 반응한단 말은 현재 볼 때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항상 현재 기준이니까 맞나요? 맞나요? 현재 기준이니까 수요의 뭐야? 수요 공급 볼 때 수요의 달성값은 가격의 달성은 수요가 달성이 뭐요? 크다는 거예요. 맞나요? 빠르게 반응하잖아요. 그럼 수요 법칙은 잘 적용되는 거죠? 맞나요? 크다는 거예요. 달성값은 크다는 거예요. 근데 공급은요? 현재 볼 때 현재 공급이 안 돼요. 시간이 흘러서 완공돼야 돼요. 맞나요? 그럼 공급은 뭔다고요? 공급은 값이 작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은요. 수요는 탄력적이고 뭐요? 공급은 비탄력적일 때요. 뭐요? 근데 곡선의 기울기는요. 보세요. 수요 곡선 같은 경우는 달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작아야 되죠. 기울값은 뭐야? 작아야 돼요. 그러면은 비탄력 기울기는 크죠. 이때야 이게 탈취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주 갖춰지면 수렴이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발산하는 행위예요. 결국적으로 뭐요? 수요가 더 탄력적이고 공급이 더 비탄력적일 때 뭔다고요?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 반대면 발산형. 똑같으면 뭔다고요? 순환형이 되는 거예요. 값이. 물론 요 기울값은 뭔다고요? 이건 항상 이거는요 절대값이에요. 무슨 값요? 까먹은 거예요. 왜? 이는 우하향, 우상에 따른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거지. 안 그래요?
절대값을 보는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 빼고 보면 돼요. 마이너스 빼고 보는 거예요. 그 시험 치면 이거는 잘 안 헷갈려요. 여기 헷갈린다면 여기. 되나요? 그럼 이게 만약 기울값이 이게 만약 0.2면요. 이건 이렇게 커야 돼요. 이렇게 식으로. 맞나요? 숫자가. 탄성값은 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게요. 한 1.5면 이는요. 0.5이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크기 값이 요것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달리적이고 뭐요? 공급이 비달적이어야 수렴이 되는 거죠. 되나요? 이해갑니까? 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슨 기분다? 수요 구기를 보는 거예요. 수요가 달리적이면 수렴형. 수요가 비달적이면 발산형. 맞나요? 수요가 달리적이면 수렴형. 수요가 더 비달적이면 발산형. 그래서 보통 할 때요. 수탄수, 수비발을 하는 거예요. 수비발. 수탄수, 수비발. 뭔다고요? 원래 수비는요. 발을 잘 걸어야 돼. 뭐라고요? 축구할 때 수비는 발 그림부터 배우는 거야. 발 그림부터. 태클 그림부터 배워야 돼. 콜? 그래서 아시겠죠? 수비는 뭘 잘 그려야 된다고요? 발을 잘 그려야 돼. 보면 돼요. 별건 아니고. 조건 자체가 벌써 뭐예요? 수요는 적각 반응한단 말이 가격에 대해서 수요가 빠르게 움직이는 거니까 수요가 달적이고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반응하는 거니까 현재 공급량 넣었잖아요. 맞나요? 시간 흘러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이 내용 갖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체크해 두면 돼요. 요거는 체크해야 되는데 요거였으면 조건. 요게 수렴형 조건. 뭐요? 요 반다면 발산형. 요것만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올해 열심히 한번 볼 때 됐어요. 홍보하는 게 홍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다 수입은 좋게 되는데 자꾸 아파트로 올라가는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정부는 매매 아파트 짓지 말라고 지금 홍보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너가 왜 지어? 이런 민간 건설자 지어야지. 안 그래요? 우리나라 정부가 돈대로 사업을 다 해가지고 자기 돈 받아가 버리니까 민간 경제가 건설이 죽는 거예요. 그 정부 탓이야. 무슨 선거자금 못하고 별짓도 하고 안 그래요? 그 정부는 임대 아파트나 짓고 뭐라고요? 일반 분양 아파트는 다 민간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정부가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오히려 공급을 탈출 만들어버려요. 뭔다고요?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그럼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홍보하는 거예요. 이 정부는 뭐요? 서구처럼 정부는 뭐라고요? 임대 아파트나 지어서 서민들 뭡니까? 주거생활에 입어서 하고 분양 아파트 같은 건 다 뭐요? 민간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되나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게 발생되는 이유가 정부 때문이라는 거예요. 홍보하는 거예요. 되나요? 나 이제 정치를 다 볼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봐봐요. 페이지 132페이지 나왔어요. 이렇게 딱 놓으면요. 앞에 딱 이건 기울기예요. 이건 탈선값이에요. 기울기잖아요. 기울기는 큰 게 비탈적이고요. 기울기는 작은 게 달력적이에요. 되나요? 오늘 했잖아요. 이거 봐, 또 탈선 오잖아 지금. 안 그래요? 그러면 일단 모르겠으면요. 그 위에 마이너스 빼고 왜 수열은 다 우하향과 마이너스 붙은 거예요. 기울기 빼면 B를 보니까 똑같잖아요. 0.3이면 같죠? 같죠? 그럼 P는 뭐예요? 순환행이에요. 그 답은 4분 5분 중 하나야. 뭔다고요? 똑같으면 순환행이잖아. 빼면 도니까. 같으면. 맞나요? 같으면 순환형. 근데 그냥 C를 보니까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0.6인데 공급은 1.2죠.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 작네요. 작죠? 그러면 C는 수렴행이네. 다 볼 거 없이 5번이네. A를 봐도 A는요. 수요기가 더 크네. 0.8이니까. 마이너스는 무시하라고 절대값으로. 맞나요? A는 기울기가 수요가 더 크니까 수요가 더 비탈적이네요. 맞나요? 발산행이지.
그러니까 수요가 더 달리적이면 수렴형, 수요가 더 비달리적이면 발산형. 맞나요? 이리 보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아직 연습할 거니까 이만 참으면 돼요. 그럼 보세요. 프린터물 3번 이거 하고 마치죠. 찾았어요? 다음의 보기에 제시된 조건 하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면 해놨어요. 거미줄 모형을 할 때 A와 B 부동산의 모형 형태는 물어봤어요. 있나요? 딱 보니까요. 탄력성 A는 탄력성이 수요가 더 크죠? 탄력성 값이잖아요. 기울기 아니잖아요. 그럼 수요가 달리니까 수렴형. A는 수렴형, 수탄수. 수요가 더 달리기면 수렴형. 근데 B를 보니까요. 이건 부동산의 기울기네요. 수요 구성의 기울기가 더 크네요. 그럼 이거는 수요가 더 비탈적이죠. 기울기가 큰 게 비탈적이잖아요. 그러면 발산형. 맞나요? 그러면 A는 수렴형, B는 발산형. 답은 1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험 칠 때 탄성을 주면 잘 맞춰버리니까 주로 기울기를 맞춘단 말이에요. 헷갈리게. 맞나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탄력적인 게 기울기는 작습니다. 오늘 했잖아요. 첫 시간에.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2번 한 거예요. 어디서 한 개 더 써보세요. 균형. 그래서 써봤잖아요. 한 개. 수요가 비탈질 때 탈퇴해봤잖아요. 공급이. 또 이것도 써먹잖아요. 그래서 달성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또 계속 또 나와. 뭔다고요? 그 달성은 최소가 내 문제 나와 시험에 관계된 게. 그 내가 앞에 오늘 곡선의 그 달성 값보다 기울기가 더 중요하다는 게 기울기가 헷갈리니까 기울기 자꾸 있는 거예요. 그 달리적이 클수록 기울기는 작은 겁니다. 기울기는 이렇게 주면 그냥 맞추면 돼. 그래서 요 경기표는 한 2개 놓으면은 그냥 맞춰버려야 돼요. 나머지 이런 거니까 계산 문제도 아니고. 맞나요? 그냥 크기가 비교하는 거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처음으로 만들어 좀 새로운 게 있어도 시험이 10월 27일이니까 자기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연습하면 됩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